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바둑에서는 크게 이 하변 침투 그리고 좌상기 쪽 정석 진행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흑이 이 우상기 쪽을 두 칸 굳힘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나릴자 걸침하고 붙이는 정석을 선택했고요. 자, 이때 한 칸으로 둘 수도 있고 나릴자로 둘 수도 있죠. 실전은 나릴자로 가서 백이 3칸 벌림까지 이제 정석이 마무리가 된 건데요. 자, 이 장면에서 흑이 하변을 침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수가 이제 바로 이 자리죠. 이 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 그리고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도망가는 수,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톡 뛰어나가는 수, 이렇게 세 가지의 다음 행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게 이 흑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침투 방법은 예전부터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모양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소목정석에서도 이러한 침투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아마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소목에서 한 칸 걸침하고요. 자, 틀어막고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칸으로 높게 벌림을 했을 때 백이 침투 방법 똑같죠? 백이 넘어가는 것, 한 칸 뛰어나가는 것,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 총 세 가지를 보면서 항상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형태나 이 형태나 항상 요 2선 자리, 요 가운데를 딱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자, 요거 들어왔을 때 넘겨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뛰어나가기도 하기 싫고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붙이거나 입구자를 둬서 위쪽을 막는 방법이에요. 즉 양쪽의 백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대신 연결을 하게 되면 흑은 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붙였을 때는 하나 젖히고요. 막을 때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백이 끼워서 이었을 때 약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넘어가더라도 이어가더라도 뭐 별거 없죠. 그쵸? 괜히 백만 더 단단하게 굳혀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흑은 하나 젖혀놓은 다음에 단수를 하나 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단수 치고 있고, 자, 백집 다 부서졌죠? 백집을 부시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집으로도 꽤 이득을 받고 거기다가 백에 3-3 들어오는 수도 사라졌습니다. 이 아래쪽에 왼쪽에 흑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3-3을 들어가는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로 정말 큰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요, 부분적으로는 흑이 성공을 했지만 바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은 여기서 선수를 잡았고요. 이렇게 중앙 쪽으로 단단한 세력을 만들었잖아요. 이 세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큰 자리들을 하나를 가게 되면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둑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딘가 하나를 부셔가지고 부분 전투에서는 분명 성공을 했는데 판 전체를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득 본 게 없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부서지지 않죠. 젖혀가는 거는 같이 2단 젖혀서 뚫어 막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끊어간다, 이런 거 끊어가면은 뻗는 게 또 선수가 될 거고 한 칸을 뛰면서 이 돌이 이렇게 뛰어나와도 충분히 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끊기는 거 겁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무조건 싸워가면 됩니다. 이 백이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싸워가면서 밑에가 집이 되고 이 흑도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흑도 당장 뭐 이걸 밀고 나가서 끊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기는 어렵고요. 이제 또 큰 자리들 천천히 하나씩 두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넘겨주셔도 돼요. 자,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는 입구자가 있는데요. 입구자도 이제 찌르고 나올 때 막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뭐 끊어지지 않죠. 흑이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주고 간단하게 편하게 큰 자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정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아, 이거 내 집인데 내가 분명히 하나, 둘, 세 번을 더 갖고 만들어 놨던 집인데 이렇게 부서지는 거는 너무 싫거든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차단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흙은 이걸 뛰어나가면서 양쪽의 백을 끊어가고 싸우겠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백이 그냥 뛰어나가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나가기만 해가지고는 백이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이 뭘 하냐, 바로 이 귀 쪽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집을 만들면서 안정을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수로 이렇게 붙이는 거를 한번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붙이면은 막겠죠. 막을 때 이제 3-3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흙이 뭐 이런 데를 막거나 이런 데를 막아서 이 밑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잖아요. 이걸 방해를 하게 되면 끊겼을 때 흙이 참 곤란해요. 이게 축이 유리하지 않거든요. 백이 나가버리니까. 그럼 결국 이 축이 안 되면은 흙이 이걸 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흙이 거꾸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흙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3-3을 들어왔을 때요, 흙의 최선은 이걸 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이 찝어서 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흙이 이으면은요, 백이 다 넘어가게 되면서 귀의 실리를 차지했죠. 이렇게 되고 나면 흙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백집을 부셨지만 흙집이 거꾸로 부서지면서 백은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살아버리면 흙은 싸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가고 이렇게 뛰어나가갖고 두기에는 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흙의 최선은 이 장면까지 오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귀를 들어가서 백집을 부시자고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백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으면 이 왼쪽을 뚫고 들어가서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게 없을 때는 백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을 해놨더니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백돌이 잡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은 이걸 막을 수 없고요. 한 점을 잡아야 되고 여기서 귀 쪽으로 들어가면서 백이 귀의 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백은 선수로 이 한 점을 잡으면서 거의 나중에 이제 후수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죠. 이 한 점을 잡아놓고 또 이 중앙 쪽으로도 돌 하나가 더 놓여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한 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칸씩 뛰면서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더 튼튼해졌고 그 상태에서 나가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흑돌과 싸움을 하는데 뭐 싸움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별로 백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둘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둘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자리를 지킬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딱 결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가장 좋은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에 맞게 뭐 여기를 지키든 중앙에서 때리든 이 백도를 한 번 더 안정을 하든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갔을 때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 자리를 침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엄청나게 특별하게 유리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 침투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런 자리를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큰 자리 어느 정도 두고 뭐 이런 귀 쪽들, 특히 귀 3-3 같은 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변 쪽에 큰 자리가 없을 때 많이들 둡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백이 위쪽에서 맞고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차단을 해서 싸워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게 나릴자가 아니라 한 칸일 때는 이걸 뻗은 다음에 아까처럼 붙여서 3-3을 들어가가지고 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끊어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흙이. 그러면 흙은 여기를 막고 귀에서만 살려주고 바깥에 있는 백이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통은 그냥 붙여서 넘겨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 넘겨주지 않고 프로바둑에서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침투해서 흙이 이거 넘어가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부서지고 여기 부서지고 서로 돌이 복잡해지는 이런 전투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전투는 딱 정해져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이게 계속해서 변화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들이 두기에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를 갖다가 한 칸일 때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붙여서 두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냥 넘겨주고 두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실전은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왔어요. 지금처럼 3선으로 침투하는 수는 사실 그렇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이때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막는다. 끝. 끝났어요. 그 다음에 흙이 왼쪽을 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 오른쪽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고 위로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흙의 선택은
이걸 밀고 나가서 이 아래쪽에서 살아가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해갖고 이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좋을까요? 밑에서 겨우겨우 두 집 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중앙의 세력부터 계속해서 세력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흙이 밑에 100집을 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100집을 부신 게 아니라 여길 들어가서 이 세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날일자 굳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세력이 돌에 점점 더 오게 됩니다. 흙의 입장에서 100집을 부신 건 아까 거의 이쪽 한 10집의 공간을 부시고 이렇게 세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꽉꽉 이어서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실전은 백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받았었어요. 자, 뭔가 되게 느슨하죠. 뭔가 흙이 딱 제압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흙이 이걸 밀고 나가서 젖혀가는,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뻗어가지고 다음에 이거 넘어가는 거,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 이런 수단들도 볼 수가 있고요. 좀 맛이 안 좋아요. 흙이 제대로 제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실전은 이걸 그냥 바로 젖혀 이어서 선수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좌상계 쪽을 다시 걸쳐가게 됐네요. 자, 이걸 빨리 결정해 놓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흙이 크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붙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 정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붙일 때 어떻게 하나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젖혀가는 거죠. 바둑 격언처럼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하는 이 붙여뻗기 정석이 가장 많이 두어지는 그런 기본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호구를 들어가요. 자, 이거 무슨 모양인지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두면 와, 이 사람 봐도 진짜 못 두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무시당하던 수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수들이 바둑 처음 배우는 그런 하수들이 두던 수가 바로 이렇게 호구제를 들어가던 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나오면서 이 수가 개발이 됐죠.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 자리를 딱 추천을 해주면서 고수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리고 연구가 되니까 생각보다 정말 재밌는 그런 수였던 거죠. 자, 이거는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이어야 돼요. 이 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귀 쪽 부서지는 거 겁나가지고 이렇게 막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면 자, 이게 보통 젖히고 뻗고 밀고 들어갔을 때 여기 안 있죠. 다 이 귀를 막아가지고 지키죠. 그 다음에 흙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나가 끊지 못하고요. 약점 지킬 때 백도 한 칸 띄어서 지켜주는, 요게 이제 보통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이죠. 여기까지가. 그쵸? 그런데 이 젖히고 뻗어져 있는 이 교환이 없어요. 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막게 되면은요, 백이 큰일 납니다. 자, 실전에 이걸 막았는데요. 먼저 실전 진행을 한번 볼게요. 흙이 찌르고요. 막을 때 끊었습니다. 이게 지금 흙이 응징을 잘한 거예요. 이렇게 끊게 되면 결국 양단수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젖히면 약점이 생기죠. 그래서 젖히지 않고 한 칸을 뛴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흙 한 점이 안 죽어요. 얘가 안 잡히면 양쪽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붙였을 때 젖히고 뻗고 이 정석 진행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찌르고 못 끊죠. 이게 왜 못 끊냐면은 여기가 이 위쪽을 뻗는 수가 선수가 돼요.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지켜줘야 되고 그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더 좋은 방법은 여기서 바로 끊으면서 응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좀 일단 변화가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장 쉽게 이 자리가 뻗는 게 선수가 된다는 거,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결국 이 흙 한 점이 잡힌다는 거예요. 흙이 도망가도 막아가고 이렇게 도망가도 계속 막아가면서 이 돌이 어디로 나가서 살아갈 데가 없어요. 수상전이 걸려도 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뻗는 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지금 여기 젖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뛴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뻗는 게 선수가 안 되면 이 흙 한 점이 안 잡힙니다. 자, 백이 막아가고요. 이때
그냥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를 가게 되는데요. 여길 뻗어서 잡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때 붙여서 백이 바로 잡혀요. 만약에 이 자리에 백이 뻗는 게 선수가 되어 있었다, 아까 전에, 그랬으면은 이런 게 안 되죠. 그냥 단수 갖고 잡히는 약점이 생기니까요. 또 흙이 한 칸을 뛰더라도요,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끼워서 막을 때 이어버리면 백의 수가 더 많아요. 그쵸? 이렇게 백의 수가 더 많은 장면인데요, 이 자리에 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으니까 이 선 위쪽으로 뻗는 수가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갔을 때 백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 끊는 형태가 됐을 때 백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결국 이거 잊고 흙이 지킨 다음에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귀를 살리자고 해야 되는데요, 흙이 이걸 나가게 되고요, 또 밀고 나가서 뻗어가게 되니까 이거 막힐 수 없거든요.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뻗고 밀고 뻗고. 자, 이러면 이제 백도 귀는 다 살았어요. 근데 여기도 흙도 살아있죠. 백이 이런 거 뛰어나가도 흙이 여기나 이런 데를 계속 지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켰을 때 이 왼쪽에 백집, 이쪽에 흙집을 비교를 하면은 집의 크기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흙돌과 백돌의 전투인데 백보다 흙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형태가 되게 단단하죠. 그 다음에 백이 뭔가 뛰어나올 때 다음 요 왼쪽을 막아가는 수도 정말 두텁습니다. 변 쪽에 자리 잡고 있는 흙이 조금 더 유리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뭐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딱 봤을 때도 흙의 형태가 훨씬 더 단단한 모양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결국 흙이 유리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수순은 백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실전 진행이거든요. 실전에 이렇게 뒀는데, 원래 이제 그럼 백의 최선, 백의 정석 선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 흙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무조건 이쪽을 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흙이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젖혀가게 됩니다. 자, 정석 수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흙은 이 오른쪽을 젖히고요, 백이 약점을 한번 이어주고 호구를 치고 끝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거는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잊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거는 백이 다음에 이렇게 젖힐 때 끊어지는 약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약점을 한번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를 백에게 선수로 얻어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이어서 둘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백은 왼쪽에 귀의 실리와 왼쪽의 세력, 흙은 이 위쪽으로의 두터움을 만들면서 끝나는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 왼쪽을 변을 갈 수도 있고 날일자 걸침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큰 자리들을 또 찾아갈 수도 있겠죠. 보통 정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석이 나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처럼 이제 요거 밀고 막고 젖히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한 번 더 젖혀가는 수는 잘 안 드는데요. 이걸 젖혀가게 되면 백이 다음에 이거 그냥 이어버려요. 뭐 이걸로 있는 걸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젖히고 막 하는 것도 복잡한 변화도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어주고 나면 백이 쉽게 유리해집니다. 자, 젖히고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야죠. 그러면 막아가고요.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젖히고 백이 2단을 젖힐 수가 있겠죠. 흙이 약점을 지킬 때 바깥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자, 흙이 귀에서 살았지만 바깥의 백의 형태가 약점 거의 없이 정말 단단한 모양으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조금 유리한 진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흙이 이런 식으로 귀를 들어가는 게 이득이 없으니까, 막히면 안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젖혀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백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백이요, 이거 끊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끊었을 때 못 잡거든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흙이 죽어요. 그 흙이 큰일 나죠. 그래서 흙이 이거를 단수를 써서 잡기 전에 한 번을 젖힙니다. 결국 이걸 젖히게 되면은 이 한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백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도망을 가도 못 살아가죠. 그쵸? 그러면은 백이 좋을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 백도 끊어가거나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그냥 지키는 거고요.
그때 흙이 호구를 쳐서 튼튼하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벽에 붙였을 때 흙이 가만히 들어가는 수가 인공지능 나온 이후에 정말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였는데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신수, 신형 정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자, 이제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실전은 상당히 재밌는 형태로 수순 진행이 나왔어요. 자, 틀어 막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그대로 흙이 잘 둡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자, 끊었고 요거 잇고 한 칸을 띄웠어요. 자, 백이 이 한 점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단수를 쳤어요. 자, 1단인데 되게 잘 두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알고 있다는 거. 또 여기서 설령 백이 이 형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무리해서 잡으러 가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진행입니다. 자, 밀고요, 뻗었고요. 자, 여기서 근데 백이 한 번 더 밀었어야 돼요. 실전은 이걸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가게 되면 이 막히는 게 선수가 돼요. 다음에 끊어갔을 때 곤란하죠. 그러니까 막히는 게 선수가 되면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이제 살자고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뭐 흙이 지금은 여기가 이제 좀 약점이 생겨요. 이게 이 모양의 약점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좀 끊어지는 여기가 뻗어져 있으면 끊어지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이나 입구자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뭔가 뛰어나갈 때 흙이 왼쪽을 갈 수가 있겠죠. 이걸 선수로 때렸기 때문에 이런 좌변 쪽을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고요. 자, 그래서 실전은 요거를 왔을 때 흙이 한번 바로 갔으면 좋았는데 바로 안 가고 요렇게 한번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눈목자, 그러니까 흙이 이제 틀어 맞고요. 여기서 뻗어줍니다. 자, 이렇게 갔죠. 자, 여기까지가 실전 진행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요 형태 이렇게나 여기가 뻗어져 있으면 이렇게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일자로 되어 있으면 아주 재밌는 약점이 있어요. 날일자는 건너 붙여서 끊어라 하는 격언이 있죠. 이거를 붙입니다. 자, 그럼 흙은 당연히 막아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끊는 거는 흙이 이렇게 가만히 늘어져 가지고 이 101점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뭔가 끊어지거나 하는 것도 없고요. 근데 102자리를 끊기 전에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럼 흙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위쪽이 아니라 이 선 쪽으로 끊어서 이렇게 이어버리면 흙돌이 잡히죠. 즉 요석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결국 흙의 입장에서는 이 왼쪽에 세 점을 살릴 수가 없고요.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세 점을 잡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죠. 중앙에 붕 떠있던 곤마 상태였던 백돌이 저 세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더라도 사실 흙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가 이제 완벽한 흙집이 되는 거고요. 또 왼쪽도 흙이 한 번 더 지켜놨기 때문에 다음에 좌하기 쪽을 걸침을 하면서 집을 넓혀가면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거를 제 1단 실력에서 이런 곳에 갖다가 붙여 끊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 실전에는 여기를 못 뒀어요. 건드리지 못했고,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그냥 흙이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 있고, 백이 여길 뒀었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왔어요. 그리고 이 좌하기 쪽을 걸쳐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해서 한 번 더 보실 거는요, 이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이 자리, 이걸 가게 되니까 좌변 쪽 흙이 한 번 더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흙은 계속 집을 만들고 백은 중앙에 공배만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전투가 벌어질 때 계속해서 실속 있는 수, 즉 집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와서요, 흙이 뭐 여길 가든 뛰어나가면 그때 나가도 괜찮아요. 물론 이 자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흙이 지킬 때 더 크게 넓혀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백돌들이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라는 거죠. 중앙이 워낙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흙이 뭐 한 방, 두 방을 때린다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 정도 맞는 거는 괜찮다는 거. 그럼 결국 집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거는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투가 벌어졌을 때 계속해서 중앙 쪽에만 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내 돌이 약한 돌이 뭔가 하나 떴다 하면은 계속해서 중앙에다가 돌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수들을 안 하셔야 돼요. 실속을 챙겨야지 바둑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야 조금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바둑은 이걸 안 두고 이 위쪽을 둬서 흙이 이렇게 걸쳐가고요. 집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흙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 100수 넘어갈 때까지도 흙이 정말 유리한 상태를 계속해서 잘 챙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판에 이쪽 백이 흙 진영에 침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응수를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다 부서지게 되고 흙이 많이 손해를 보면서 나중에 백이 4집 반인가 그렇게 이기는 역전이 됐던 바둑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바둑이죠. 그래서 조금 아깝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자리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진행을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요걸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요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아까도 제가 요들 없을 때 이렇게 날일자 걸침을 하면서 변을 키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백돌이 흙의 돌 머리 위에 딱 올라와 있어요. 이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서 흙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흙도 조금 움츠러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강한 돌이 내 머리 위에 바짝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 넓히는 것보다는 좀 좁혀야 돼요. 요 정도. 딱 좋습니다. 눈목자가. 이렇게 튼튼하게 둘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움츠러들었죠. 한 요 정도 2칸까지만 가더라도 흙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 정도만 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전에도 백이 바로 들어왔거든요. 보통 이런 거 들어왔을 때 흙이 이걸 틀어 막아서 잡자고 하잖아요. 특히 이런 데 돌들이 있으면은 이런 백돌은 이쪽 왼쪽으로 나가더라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에 돌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하나 젖혀가고요. 보통은 이런 거 이렇게 뚫고서 막 못 나가죠. 잘 못 나가요. 건드려봤자 백만 더 많이 다치게 되니까. 근데 요 위에 돌이 있다 보니까 요거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단수도 다 쳐놓고요. 그냥 이어서 이렇게 막 막혀서 두는 게 아니라 요 옆에를 그냥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원래라면은 막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 약점이 생기잖아요. 또 이런 돌이 또 없으면 또 이렇게 뻗어서 둘 수가 있을 텐데 이 위쪽에 백돌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뚫려 버리니까요. 나갈 때 이거 회돌이로 이렇게 다 틀어 막고요. 회돌이로 틀어 막아서 지켜버리면 왼쪽 다 뚫리고 흙이 망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상대방의 돌이 오면은 항상 이게 평소에는 수가 나지 않던 곳이라 하더라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전에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흙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백이 이걸 나가서 밀고 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잡게 됐는데요. 열심히 벌림을 해서 집을 만들자고 했던 수가 거꾸로 백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근데 그래도 흙이 상당히 좋아요. 자, 이거 이제 실전에는 이걸 젖히고요. 이은 다음 이것도 뻗어주는 게 좋은데 잊고 포구 치고 이걸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나가면서 쭉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걸 먹었어도 어차피 3-3의 약점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좋은 괜찮은 흐름입니다. 결국 아까처럼 쭉 진행이 됐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조금 움츠러들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